이번 영상에서는 나르시시스트가 자기 연인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은 연애를 할 때도 지나친 자기 사랑이 아주 확연히 드러나죠. 제 영상 26번 이래도 나르시시스트와 연애한다고? 여기서요 그런 점들을 다루었어요. 참고하시길 바래요. 나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만족을 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의 연애 방식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물론 이제부터 언급할 방식으로 연애를 한다고 그 사람을 나르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죠. 지금 누군가와 만나고 있는데 너무 힘든가요? 이미 헤어졌고 만난 가운데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도 그 사람과의 시간이 너무 그리운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시면서 관계를 점검해 보시길 바래요. 나르는 연애를 할 때 초반부터 상대방을 지나치게 황홀하게 만들죠. 나르는 연애 상대로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즉 자기 액세서리로 가치가 있겠다 싶은 이성을 선호해요. 상대가 그런 이성이다 싶으면 처음부터 앞뒤 가리지 않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돌진하죠. 보통 상대방이 마음에 들면 성향이나 기질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조심스럽고 신중해지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나르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애정 표현을 하면서 끊임없이 구애를 하죠. 그 순간에 어떻게 그렇게 유머와 재치가 넘치고 배려심이 풍부한지. 우리의 만남은 운명이야. 지금까지 그 많은 여자들의 유혹을 물리친 건 바로 너를 만나기 위함이었어. 이런 식으로 관계에 대한 특별함을 부여하니 누군들 황홀해지지 않겠냐고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퇴근 시간에 맞춰서 찾아오고 카톡이나 전화를 수시로 하는 건 물론이고요. 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보고 싶었다면서 꽃다발을 덥석 안겨주기도 하고요. 귀엽고 사랑스럽다면서 축 펴세우는 건 다반사예요. 또 음식 먹는 모습이나 헤어스타일, 걸음걸이, 옷맵시 같은 것을 구체적이고 그럴듯하게 묘사하면서 칭찬을 하기 때문에 상대는 의심 없이 믿게 되죠. 나르는 미러링도 잘해요. 상대의 생각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잽싸게 파악해서 동조하고, 상대가 좋아하는 것은 자기도 좋아하고 상대가 꺼려하는 것은 자기도 달가워하지 않는 식으로 행동하죠. 물론 상대방은 도대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너무 과한데? 왜 이러지? 이러면서 주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르의 늪에 빠져서 행복감으로 허우적거리게 되죠. 이렇게 나르는 연인을 황홀경에 빠뜨리는 재주가 있어요. 이처럼 나르는 연인을 황홀경에 빠뜨리고 난 후에 두 번째로 상대를 탓하고 트집 잡으면서 깎아내려요. 나르는 연인을 통해서 자기 이미지를 더 근사한 쪽으로 강화시키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 연인이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 되지 못하면 참지 못해요. 자기에게 홀딱 빠진 그 여자가 공주인 줄 알았는데 무수리로 보이기 시작하면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상대를 떠받든 게 마치 분하기라도 하다는 듯이 이상화시킨 만큼 평가절하 시켜버려요. 예를 들어, 넌 다 좋은데 얼굴이 너무 빵빵한 것 같아. 다이어트가 필요하지 않겠냐? 나한테 하는 식으로 어리광을 부리니까 친구들이 싫어하지. 너도 인정하지? 그치?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으면서 상대방을 교묘하게 깎아내리죠. 거참 분위기 되게 못 맞추네. 꼭 그런 식으로 말해서 내 기분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야 되겠냐? 이런 식으로 모든 잘못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식의 화법을 사용하면서 상대를 조종하기도 하고요. 너같이 질투가 많은 여자는 처음이야. 이렇게 연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탓하고 윽박지르기도 해요. 나르의 연인은 아직까지 황홀감에 취해 있고 또 나르가 트집 잡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되죠. 이렇게 나르는
상대를 탓하고 트집 잡으면서 언어폭력이나 신체적 학대를 가할 수도 있어요. 이런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니까 왜 나를 격동시켜 이러면서 책임을 떠넘기죠. 그리고는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타이르면서 잘해주는 척 하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연인은 객관성을 잃어버리면서 부당한 대접에 대해서 서운하다는 표현조차 하지를 못해요. 세 번째로, 나르는 연애할 때 한눈을 잘 팔아요. 나르는 만남 속에서 진정한 친밀감을 나눌 줄 몰라요. 그러다 보니 연인과 함께 하면서도 늘 다른 이성에게 한눈을 잘 팔아요. 그저 잡아놓은 물고기와 함께 하는 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연인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까닭 없이 잠수를 타면서 또 다른 이성에게 황홀감을 선물하려고 아주 안간힘을 써요. 또 지금의 연인에게는 생트집을 잡고 화를 내면서 동시에 예전 연인에게는 후버링을 하기도 하죠. 때로는 연인에게 상처를 줄 의도로 새로운 이성과 찍은 사진을 SNS에 마구 올리기도 하고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네가 그날 날 자극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식으로 자기 행동을 합리화해요.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한눈을 팔면서 환승이별을 준비하죠.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하는 것도 그들의 연애 방식 중 하나예요. 새로운 파트너가 구해지면 나르는 미련 없이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해요. 그들의 이별 통보는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 어처구니 없을 때가 많아요. 어느 날 평소보다 더 근사한 데이트 시간을 연인에게 선사하죠. 연인이 오늘 너무 고마웠어, 사랑해 라고 피드백을 하면 그 후로 연락을 딱 끊어버려요. 또 아무 일이 없었는데 그동안 우리 참 근사했어. 근데 우리 이제 헤어지자. 이러면서 카톡으로 이별을 통보하기도 하죠. 어떤 경우엔 잠수를 타면서 이별을 은근히 강요하기도 해요. 상대가 이별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길 기대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별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피할 수도 있고,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으므로 상대방과 심리적인 끈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니까요. 연인의 입장에선 예측할 수 없는 황당한 이별을 당하다 보니 혼란스럽고 고통이 막심하죠. 나르들은 헤어진 연인에게 다시 연락을 해대는, 즉 후버링을 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기도 해요. 나르는 한 사람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만남과의 헤어짐을 반복해요. 새로운 상대를 만나 열정을 불태우다가도 만족감이 사그라들면 다시 옛 연인을 찾는 거죠. 즉 후버링을 한다는 거예요. 후버링은 후버 진공청소기에서 따온 말인데 빨려 들어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는 나르가 사용하는 심리 조종술인데 대상을 자신의 궤도로 빨아들이는 기술을 말해요. 나르는 이별을 할 때도 마음대로 하고 다시 연락을 취할 때도 상대방의 감정 따윈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기 필요에만 충실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나르의 후버링 형태는 다양해요. 매몰차게 이별을 선포하고 나서 다음날 바로 연락을 해서 말을 바꾸기도 하고, 헤어진 지 1년쯤 지난 후에 함께 갔던 카페앞을 지나는데 네 생각이 났어 라고 카톡을 보내오기도 해요. 그렇게 다시 나타나서는 모든 게 다 자기 잘못이니 용서해달라며 불쌍한 척을 하거나, 네가 날 외롭게 했잖아 라면서 이별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 연인에게 떠넘기거나, 그 여자가 날 유혹했잖아 라며 제3자 탓을 하기도 하죠. 나르는 후버링을 통해서 연인에게 다시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연인이 자기의 영향권 내에 머물 수 있도록 아주 최소한의 애정을 보이면서 관리해요. 그러다가 다시 연인을 깎아내리고 버리는 과정을 되풀이하죠. 나르의 연인은 연애 초반에 나르가 던진 황홀감이라는 그물에 걸린 채 환상에서 못 벗어나요.
그렇게 날 아껴주던 사람이었는데, 우리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웠는데 그때가 너무 그리워 이러면서 내가 달라지면, 더 노력하면 그 황홀한 만남이 재현될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요. 나르는 연인이 완전히 선을 긋기 전까지는 그 관계를 절대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죠.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누리는 게 있으니까요. 그러니 나르와 얽혀서 시간을 낭비할 것인지 아니면 내 인생을 살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해요. 상담심리사 뽀이였습니다.